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실무 완전 정보 코스의 15번째 강의로 K-민즈 군집화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대표 알고리즘인 K-민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K-민즈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 동작 원리, 최적의 K값 찾기, 실루엣 점수로 품질 평가하기, 스케일링의 중요성, K-민즈 플러스 초기화, 고객 세그멘테이션 실무 프로젝트, 그리고 K-민즈의 한계와 대안까지 총 8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K-민즈란 무엇일까요? K-민즈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입니다. 정답 라벨 없이 데이터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서 K개의 그룹으로 자동 분류합니다. 여기서 K는 만들고 싶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비지도 학습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지도 학습과 달리 이 데이터는 A 그룹이다라는 정보 없이도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자동으로 묶어줍니다. 즉, 정답 라벨이 없어도 패턴 기반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4단계로 동작합니다. 첫째, K개의 중심점을 임의로 초기화합니다. 둘째,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합니다. 셋째, 각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 위치로 중심점을 이동합니다. 넷째, 중심점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사이킨런을 사용한 K-민즈 기본 구현 예제입니다. K-민즈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nClusters 파라미터로 클러스터 수를 지정합니다. 피트 메서드로 학습하면 레이벨즈 속성에서 각 데이터의 클러스터 라벨을 클러스터 센터즈 속성에서 중심점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하면 결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엘보우 방법은 최적의 K값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K를 1부터 점차 증가시키면서 이너셔 값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처음에는 K가 증가할수록 이너셔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감소율이 현저히 둔화됩니다. 이 지점이 마치 팔꿈치 모양처럼 보여서 엘보우 포인트라고 부르며 이 지점의 K값이 최적의 클러스터 수입니다. 이너셔란 무엇일까요? 이너셔는 각 데이터 포인트와 해당 클러스터 중심점 간 거리 제곱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클러스터 내 데이터들이 중심점 주위에 밀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클러스터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엘보우 방법 구현 코드입니다. K값을 1부터 10까지 변화시키면서 각각 K-민즈를 수행하고 이너셔 속성으로 이너셔 값을 수집합니다. 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팔꿈치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고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점이 최적의 K값입니다. 실루엣 점수는 군집화 품질을 평가하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해당 데이터가 자신의 클러스터에 잘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0에 가까우면 클러스터 경계에 위치하고 음수값은 잘못된 클러스터에 할당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실루엣 점수 해석 방법입니다. 점수가 0에 가까우면 해당 데이터가 두 클러스터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수값이 나오면 해당 데이터가 현재 클러스터보다 이웃 클러스터에 더 가까이 있어서 잘못 할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평균 실루엣 점수로 군집화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점수 계산 코드입니다. 사이킨런의 실루엣 스코어 함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와 클러스터 라벨을 입력하면 -1에서 1 사이의 점수가 반환됩니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훌륭한 군집화, 0.5 이상이면 양호, 그 이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스케일링의 중요성입니다. K-민즈는 유클리드 거리 기반 알고리즘이므로 특성들의 스케일이 다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는 0에서 100, 연봉은 0에서 1000만까지라면 연봉 차이가 거리 계산에서 나이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쳐 왜곡된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특성이 동등하게 기여하려면 스케일링이 필수입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 적용 코드입니다.
사이킨런의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사용하면 각 특성의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정규화합니다. 피트 트랜스포엄 메서드로 변환한 후 K민즈를 적용하면 모든 특성이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거리 계산에 참여하게 됩니다. K민즈 플러스는 개선된 초기화 방법입니다. 기본 K민즈는 초기 중심점을 완전히 랜덤하게 선택하는데 이러면 운이 나쁘면 지역 최적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K민즈 플러스는 초기 중심점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선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K민즈 플러스 동작 원리입니다. 첫 번째 중심점은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이후 중심점들은 기존 중심점들과의 거리에 비례하는 확률로 선택합니다. 즉, 이미 선택된 중심점들과 멀리 떨어진 데이터가 다음 중심점으로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심점들이 데이터 공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안정적으로 수렴합니다. 실무에서 K민즈는 고객 세그멘테이션에 많이 활용됩니다. 구매 금액, 방문 빈도, 구매 상품 카테고리 등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한 특성의 고객군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세그멘테이션 예제 코드입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고객의 구매 금액과 방문 빈도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스케일링한 후 K민즈를 적용하면 각 고객에게 세그먼트 라벨이 할당됩니다. 높은 구매 금액과 낮은 방문 빈도 그룹은 VIP 고객으로 특별 관리하면 됩니다. K민즈의 한계입니다. K민즈는 유클리드 거리 기반이므로 구형 클러스터를 가정합니다. 따라서 초승달 모양이나 고리 모양 같은 비구형 클러스터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합니다. 또한 K값을 사전에 지정해야 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K민즈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대안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DBSCAN은 밀도 기반 알고리즘으로 비구형 클러스터와 노이즈 처리에 강합니다. 계층적 군집화는 덴드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은 그래프 기반으로 복잡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K민즈 알고리즘이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알고리즘이 스스로 K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2번 학습 데이터에 정답 라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3번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4번 학습 속도가 다른 알고리즘보다 빠르기 때문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학습 데이터에 정답 라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핵심 특징은 정답 라벨 없이도 데이터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 그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K민즈 알고리즘의 동작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를 확인하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 중심점 초기화, 데이터 할당, 중심점 이동, 수렴 확인 및 반복입니다. K민즈는 이 순서대로 동작하며 중심점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엘보우 방법에서 최적의 K값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택지를 확인하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이너셔 값의 감소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팔꿈치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K를 더 늘려도 이너셔 감소 효과가 미미하므로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K값이 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실루엣 점수가 마이너스 0.2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음수 실루엣 점수는 해당 데이터가 현재 속한 클러스터보다 이웃 클러스터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클러스터에 할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K민즈 알고리즘 적용 전 데이터 스케일링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K민즈가 거리 기반 알고리즘이므로 단위가 큰 특성이 결과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으로 모든 특성이 동등하게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K민즈 플러스 초기화 방법이 기본 랜덤 초기화보다 우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K민즈 플러스는 초기 중심점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선택하여 나쁜 초기화로 인해 지역 최적화에 빠지는 문제를 크게 줄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높은 구매 금액과 낮은 방문 빈도 클러스터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프리미엄 서비스나 VIP 혜택을 제공하여 충성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가치 고객에게는 할인보다 특별한 대우가 더 효과적입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K민즈 알고리즘이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초승달 모양이나 고리 모양으로 분포된 비구형 클러스터 데이터입니다. K민즈는 구형 클러스터를 가정하므로 이런 형태에서는 DBSCAN 같은 대안을 사용해야 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사이키던 K민즈에서 랜덤 스테이트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난수 생성을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험의 재현성을 보장하고 디버깅이나 결과 비교를 용이하게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K민즈 알고리즘에서 이너셔가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각 데이터 포인트와 해당 클러스터 중심점 간 거리 제곱의 총합입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클러스터 내 데이터들이 중심점 주위에 밀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K민즈 군집화의 핵심 개념을 모두 배웠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대표 알고리즘인 K민즈를 실무에서 활용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